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지금 바깥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꼭 조심하시고요. 우산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조기 대선이 점점 가시권에 들어오면서요. 국민의힘 잠룡들의 지지율도 여러 가지 꿈틀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그 재개 효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지지율에도 이게 반영이 돼서 한동훈 지지율이 좀 꿈틀꿈틀대면서 우상향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유력 잠룡 중에 한 분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삼중고에 처한 게 아니냐 보는데, 오세훈 시장이 삼중고 때문에 지금 뭐 지지율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겪고 있는 삼중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얼마 전에 2000 이게 그 서울 올림픽을 한 번 더 개최를 하겠다. 2036년에 하계 올림픽입니다. 하계 올림픽에 한국에서도 도전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에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대한체육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신청을 한 곳은 서울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였습니다. 그런데 총 투표수 61표 중에 전라북도가 49표를 얻었고요. 서울시는 11표를 얻었습니다. 거의 5배 가까운 엄청난 차이로 서울시가 전라북도에 대패를 했습니다. 이날요, 오세훈 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왜 2036년 올림픽 개최지로서 서울이 적합한지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했지만 돌아온 성적표는 좀 초라했습니다. 오 시장이요, 2022년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을 3차례나 만났고요. 이제까지 수년간 올림픽 유치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었듯이 2036년 1988년 서울 올림픽은 개발도상국 대한민국 수도에서 열린 올림픽이었다면, 2036년 서울 올림픽은 선진국이자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K컬처의 나라, 거기에 심장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다 해서 또 다른 하나의 서사를 만들겠다 하는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요. 지난 3년 동안 참으로 공을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 경험이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 그래서 흑자 올림픽이 가능하고 친환경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점도 서울 올림픽의 강점이다 했는데, 이 전라북도에게 큰 차이로 49표 대 11표 큰 차이로 참패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 하면요, 재작년인가요? 잼버리 그 하계 대회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그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정말 세계적인 좀 뉴스거리가 되고, 이게 대참사다. 잼버리 이게 국제 행사 과욕만 부리고 유치했다가 제대로 소화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국가적 망신을 이게 뻗친 거 아니냐, 그런 건데, 그 전라북도에게 거의 5배 차이로 참패를 했다. 굉장히 뼈아픈 결과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오세훈 시장의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요. 2030, 2030년 엑스포 유치,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을 했는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길 거라고 봤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표차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에 대해서 근거 없는 낙관을 하다가 저렇게 당한 것 아니냐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라북도에 이렇게 질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명태균 수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올림픽 탈락이라고 하는 악재까지 겹쳤다 해서 저게 이제 이중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삼중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오세훈이 쏘아 올린 강남 상구 집값 폭등이다. 2월 12일인가요? 강남 상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강남 상구의 토지 거래 허가제 이거를 해제를 했습니다. 토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 거래 허가제 이거를 해제를 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간에 쭉 조치를 취해 왔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풀어주자 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요. 강남 상구의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잠시 강남 상구 집값이 어느 정도 폭등을 했는지 전문가의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죠. 잠실권과 대치동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잠실동에서는 우리가 엘스와 리센츠가 대표적인 아파트인데요. 올해 2월 달에 엘스가 28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리센츠가 32억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거래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다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레미안 대치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아파트 30평형도 40억에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동하고 청담동은 청담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아크로 삼성 이런 새 아파트들이 입주를 합니다. 30평형대 제가 전용 구입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52억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50평형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이상 입주권이죠.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규제 완화의 효과가 뭐 토호제가 해제된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재건축 그리고 뭐 강남권 전체로 좀 뭐 퍼져나가는 뭐 이런 모양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 상구가요. 뭐 25평 아파트가 뭐 30억, 뭐 40억에 육박하는 곳도 있고요. 50평 아파트는 심지어 지금 뭐 입주권 이게 뭐 거의 100억, 100억에 평당 2억까지. 그래서 강남 상구 집값이 폭등했다. 그런데 강남 상구만 폭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지역인 마용성의 집값도 지금 폭등하고 있고요. 그 마용성을 넘어서 강동구, 강북구, 종로구, 양천구 이런 데도 이게 2월 12일 날 그 해제가 돼서 1월 거래량보다도요. 부동산 거래량이 확 늘고 있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 중에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모처럼 만에 집값 안정. 오히려 집 가진 사람들이 이게 집값이 내려가니까 뭐 좀 부담이 되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 때 정말 이 청년들 말이죠. 영끌 비투 뭐 이런 거에서요. 뭐 갭 투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제 집값이 폭등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니까 강남 상구를 기점으로 해서 마용성 그 밖에 다른 지역까지 이게 들썩거리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오세훈 시장에게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값 올라서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2030 세대들은요. 저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희미해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영끌 비투를 해야지 서울 안에 서울 25개구 안에 15평 아파트라도 갖게 되는지 뭐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하필 이 시점에 강남 상구의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를 해서 집값 폭등을 낳게 했는지 전문가들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이런 반응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과 또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뭐 이준석 의원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대권 잠룡들인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는 것이다 해서 명태균 수사가 진척될수록 이 세 사람에게는 상당한 데미지가 갈 것이고 그게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한 건데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한번 보면요.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 두 분을 비교를 해보면요. 리얼미터가 왼쪽 기둥은 2주 전에, 그 회색 기둥은 2주 전에 한 거고요. 빨간색 오른쪽 기둥은 어제 발표된 수치인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2주 전에 7.1%였는데 6.8%, 0.3% 약간 오차범위 내에서 가라앉았다 이건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2주 전 10.3%에서 반토막이 나서 5.1% 이렇게 됐다.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만 가지고 이게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명태균 게이트에 관한 한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 시장보다 더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요. 자신의 장남의 친구인 최용휘 씨가요. 이게 실제 명태균 씨 측에 그 여론조사 비용을 보냈고요. 그쪽으로부터 받은 조사를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이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을 할 때 그때 활용하기도 했다. 이런 물증까지 다 나와서 뭐 비슷비슷하지만 명태균 게이트로 보면 오세훈 시장보다 홍준표 시장이 더 지금 악조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는데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은 별 변동이 없는데 오세훈 시장만 저렇게 2주 만에 반토막이 나는 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단순히 명태균 게이트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뭐가 있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탈락했다. 그것도 잼버리 그 대회 때 파행을 거듭했던 그래서 무능력, 무책임 뭐 이렇게 그 손가락질을 받았던 전라북도에게 참패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왜 이 시점에 토지거래 허가 이거를 해제를 해서 강남 상구를 필두로 이 부동산값 폭등을 가져왔는가? 이렇게 되면요. 수도권과 지방 간에 부동산 가격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지방사는 우리 국민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허탈감, 뭐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오세훈 시장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수사, 올림픽 탈락, 그다음에 집값 폭등, 이 삼중고에 처해 있어서 지지율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 게 있어요. 디지털 타임스가요. 이 뭐 저의 창간 기념으로 이거를 한 건데 보니까요. 이거는 뭐 ARS 조사입니다. 이재명이 제일 높고 김문수가 19.7, 그다음에 한동훈이 7.8, 오세훈이 7.0, 홍준표 6.2. 이거는 그 전에 한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정권은 비교하기가 좀 힘들지만요. 아직까지 이제 나름대로 오세훈 시장도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여론조사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추이,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좀 우하향하고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 삼중고로부터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겠는가. 오세훈 시장도 이제 3월 말에
본인의 책을 발간하면서요. 좀 이렇게 붐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향후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